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한 주축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마침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3기는 내일까지죠. 내일 목요일 12월 8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갱신 계약 보증금 격차 줄었다. 전세값 하락에 신규 계약 가격 하락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이상 줄어.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반토막 난 곳도 있습니다. 인천에 가보시면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난 아파트도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주인분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가지고 있죠. 내려보시면 일단은 뭐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그때 당시엔 임대차 2법인데 그냥 편의상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3중 가격이 조성됐다고 제가 1년 내내 노래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었냐면 여러분 그때 2배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가 5억 하던 게 10억이 됐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지도 몰랐고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이랑 갱신 계약이랑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단순합니다. 5억짜리 집이 전세 시세가 10억이 됐죠? 그럼 신규 계약은 10억이에요. 갱신 계약은 5억에서 5%니까 5억 2,500만 원입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그 격차가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단순합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갱신 계약의 메리트가 늘어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집주인, 임대인이 공급자잖아요. 항상 공급자가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수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공급자가 꽤 중요해요. 언제? 수급이 안 맞을 때.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갱신 계약 때문에 5억 2,500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게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6억까지 내려온다면 시세가 6억인데 갱신권이 쓰면 5억 2,500이라면 덜 억울하죠. 플러스 알파로 이때 전세가 잘 안 나간다? 그러면 6억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들이 갱신 계약을 희망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려보시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이자 부담 확대 맞죠?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맞는 말씀이에요.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전세 공급이 늘고 있죠. 전세 공급이 왜 늘고 있느냐?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달았었는데 지금 지옥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게 지옥장이 아니에요. 다주택자에게 지옥장인데 이분들이 지금 집이 안 팔리죠. 집이 안 팔리는데 만기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 때 전세를 연장을 해야 돼요. 왜?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을 받는다 해도 많이 못 받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앞에 있는 세입자분의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던지던지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 안 돼서 집을 팔라고 내놨다가 전세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정말로 늘었어요. 전세 공급이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다. 신규와 갱신 전세 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잦아들겠죠. 맞는 말씀이에요. 잦아들 건데 제가 사실 영상을 킨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맞는데 전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이 좋은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차 3법이 만약에 전세가 폭등이 없었으면 욕을 안 먹었을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욕을 먹는 게 맞다. 왜냐면 임대차 3법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이 국가에서 한쪽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건 공정거래가 아니다. 전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갱신권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요새 저한테 종종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봐라. 시간이 지나니까 임대차 3법이 좋지 않냐. 처음에 과도기 때 네가 그렇게 떠들더니 알고 보니까 좋은 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냐? 여러분 지금 신규랑 갱신 격차가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없었어요. 신규 갱신 격차가. 신규 갱신 격차가 원래 없었고,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세 가격이 2배로 튀었고, 그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매매가가 같이 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다시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끝나고 임대차 3법의 순작용 때문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유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임대인이 갱신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갱신을 원한다니까요. 지금 임대차 3법이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닌 지역도 좀 있겠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모셔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가 지금 전세가가 다시 내려오니까 의미가 적어진 거지 임대차 3법이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 보시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요새 섣불리 세입자 내보낼 마음 있으세요? 오히려 정말 뭐라도 해드리면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갱신권이요? 써주시면 더 감사하죠. 이렇게 된다고요. 저 당시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전세가의 폭등 때문이었어요. 물론 사실 표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와서 임대차 3법에 순작용이 일어났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끝나고 임대차 3법이 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세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임대차 3법의 문제는 다시 불거질 거예요. 왜? 임대차 3법 이후로 어차피 임대차 3법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뭐가 같이 나왔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12.4% 이상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게 같이 통과했죠. 지금 시장에선 제 얘기가 안 들릴 거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검증 안 되는 것도 인정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규 전세 월세 공급자가 없어지면 언젠가 전월세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건 자명해요. 그러면 지금은 왜 이러냐?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왜 이러냐면 제가 월요일날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주거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데다가 대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긴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지금은 주거지에 대해서 버티기나 다운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라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위로 안 올라갈 때 원래 전세를 택해야 되는데 전세도 안 택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는 사람도 버티기 다운그레이딩인데 놀랍게도 세입자 분들도 버티기랑 다운그레이딩이에요. 정말 최악의 시장인데요. 이런 이유가 둘 다 보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그런 부담감과 부동산 시장이 긴축돼 있고 굳어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 와중에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세를 하기에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2배로 오른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금리가 갑자기 몇 배로 올랐죠. 그건 전세가 싫죠. 전세자금 대출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세가 비싸져 있잖아요, 이미. 2배가 올라 있잖아요. 2.5배 오른 데도 있어요. 그 총량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다. 그래서 월세로 가는 건데 이 거래량을 다 따져보면 시장에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다주택자에게 지옥장이 펼쳐지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전세 공급을 하죠. 전세 수요는 계속 줄어만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 공급은 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귀해졌으니까. 목돈이 귀해졌으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는 전세가도 내려가고 월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도 빠지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월세가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시장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못해서 다른 데로 이탈하고 있는 게 보여요. 다운그레이딩, 빌라로 가시거나 주거지를 낮추시거나 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 규제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왜냐면 월세가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쟁이거든요. 아니면 뭐예요? 네. 신규로 전세나 월세를 공급할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났겠냐고요. 못 늘어나잖아요. 이 현상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 봐요. 이 현상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임대차 3법이 도마 위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을 파악할 때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에요. 시장 구조 자체를 임의적으로 뭉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가격의 왜곡이었는데 그 왜곡된 현상 이후에 가격이 다시 내려가니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건 맞아요. 전 거의 확신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끝나고 순작용 때문에 내려온다?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맞아요. 왜? 전세가가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지 못하는 게 맞으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임대차 3법을 본다? 그건 맞지 않아요. 임대차 3법을 여러분, 전월세 시장이 지금 안정돼 있는, 하락하고 있는 지금 없애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쭉 가서 제 생각대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때 가서 임대차 3법 얘기를 또 꺼내면 이번에도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전 그런 게 참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랑 다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 임대차 3법이 시장 구조 자체를 해치고 시장에 순작용을 못한다면 없애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전세 가격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없애야 된다. 하락하면 냅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